싫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제일 괜찮아? 해봤어? 읽어봤어? 저 무슨 파생상품 그거는 진짜 죽을라 그래. 아 그래? 화생상품 진짜 어려워. 야 이게 고3 수능 지문이고 작년에 그 불 수능이었다는 그 지문인데 나 이게 제일 어렵지. 파생상품은 2학년 지문인데 사실 이게 더 어려운 것 같긴 해요. 뭘 또 갑자기 자 잠깐만 그러면은 이해를 돕고자 자 우리가 요 어라운드 뷰라고 하는 게 실제 우리 지금 실생활의 장치잖아요 그쵸? 어라운드 뷰라고 해요 어라운드 뷰가 얘들아 근데 무슨 뜻이니? 어라운드 어라운드 주변을 보여준다는 거야 그럼 자 요 영상을 조금만 보면서 조회수 17회짜리인데 어떻게 정리했어? 내가 한 5회 먹었을걸? 야 178이야 조회수 자 보면 여기 오른쪽 시점 봐봐 오른쪽에 야 이 구도가 나오려면 차 위에 뭔가 카메라가 계속 이렇게 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막 드론으로 막 다니면서 근데 실제 그렇게 있니? 아니지 근데 주변이 다 보이지 이게 어떤 원리로 이렇게 보일 수 있느냐 그거를 이제 요 지문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어라운드 뷰의 원리거든 어라운드 신기하지 않아? 소리? 이게 죽음 아니야? 근데 듣고 싶잖아. 그러니까 주변이 다 보여요. 주변에 뭐가 있는지 다 보여요. 그렇죠? 나이는 뭐야? 신기하네. 차도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주의가 좋아서 준비구나. 요런 지금 이게 차 기능 중에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데 혹시 뭐 부모님 차에 요게 있으면은 상당히 고급 그 옵션을 다 다신 분들. 와. 저는 아쉽게도 후방 카메라밖에 없습니다. 저희 엄마도 후반밖에 없어요. 그래? 옛날 차는 센서밖에 없어서 띠띠띠띠띠띠 카메라도 없이. 근데 이제 요새 이제 나오는 차들이 위에 막 한 300만 원 더 내면은 이런 것까지 달고 그러더라고 차값에. 근데 그거 잘 안 보시던데. 카메라? 운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러겠지. 자 다시 돌아오자. 그러면 자 이 주변을 우리가 보게끔 하려면 좀 전처럼 내가 그림을 하나 그리면 차가 이렇게 진행 방향이야. 차가 이렇게 있으면 분명히 아까처럼 카메라가 있으면 위에서 찍어야 되지. 그치 카메라를. 근데 위에서 찍을 수 있니? 이게 드론이 맨날 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카메라는 어디에 달려 있을까? 카메라는 어디에 달려 있을까? 전후 좌우. 전후, 그치. 왼쪽, 오른쪽, 뭐 전후, 좌우, 앞뒤, 좌우. 이걸 위에서 한번 볼게요. 자, 차가 요렇게 있고요. 요런 차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면 카메라가 여기도 달리고, 여기도 달리고, 여기도 달리고, 여기도 달릴 거예요. 카메라의 위치. 근데 얘네들은 그러면은 사면만, 왼쪽, 오른쪽, 앞뒤, 좌우만 촬영했을 뿐인데 어떻게 위에서 다 보여주는 걸까? 그런 원리를 이제 보자는 거예요. 그쵸? 뭔가 이제 조작을 했겠지? 자, 내용 봅시다. 자, 주차를 하거나 내용은 되게 짧아. 간단해. 주차를 하거나 좁은 길을 지날 때 운전자들을 돕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후 좌우에 장착된 카메라로 몇 개 장착됐어? 여기서는 4개라고 표현해야 되겠네. 촬영한 영상들을 이용하여 주위의 360도 around의 상황을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상황을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영상. 요 시점이란 얘기예요. 시점은 지금 여기에서 본 것 같은 촬영은 차에서 했지만 위에서 내려보이는 것 같은 이런 영상을 만들어 차 안의 모니터를 통해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장치 이거를 어라운드 뷰 장치라고 얘기를 해요. 지문에서는 어라운드 뷰라고 얘기는 하는데 우리 상용적으로 통용되는 말은 어라운드 뷰예요. 자 운전자에게 제공되는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알아보자. 중요하니? 이 문단? 아니요. 안 중요한지 근데 특징이 하나 있었네. 전후 좌우 카메라. 자 전후 좌우 카메라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으로 영상을 제공함. 그치? 카메라의 전후 좌우로 촬영을 했지만 이건 촬영 카메라고 근데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으로 영상을 제공하는 이런 기술
그럼 요 과정까지 가는 뭔가 순서라던가 원리가 나오겠죠? 그걸 우리는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먼저라고 했으니까 순서 표지. 먼저 차량 주위 바닥에 바둑판 모양의 격자편을 펴놓고 카메라로 촬영합니다. 차량 주위. 그럼 차례를 하나 그려볼게요. 위에다가 이렇게 위에서 본 모양. 위에서 본 모양. 위에서 본 모양. 자, 격자판이라고 하는 바둑판 모양의 격자판은 뭐예요? 요렇게. 저희도 그려요? 똑같이 그리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 머릿속으로 그려지면 굳이 안 그려도 돼. 응? 이게 되게 어려워. 내가 나중에 차 모형 갖고 올게. 진심이시네. 우리 집에 그 있어. 핀덴카라고 아이 차에 이렇게 책 들려주는 카가 있어. 그 노래가 너무 좋아. 자, 이렇게 놓고 카메라로 촬영합니다. 이 격자판의 이 부분은 다 정사각형 혹은 뭐 직사각형 이렇게 반듯반듯한 모양이겠지. 격자니까 정사각형이 될 거예요. 자, 이 장치에서 사용하는 광각 카메라는 얘들아, 광각 카메라라는 단어가 뭐니? 광각 카메라. 광범위한 시야각. 근데 이 광각이라는 단어가 처리가 안 돼도 뒤에 큰 시야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큰 시야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각지대가 줄고 있습니다. 광각 카메라의 효과, 사각지대가 준다. 사각지대라는 단어는 뭐야? 사각지대. 응? 보이지 않는 거 혹은 닿지 않는 거. 이게 사각지대라는 말이 어디서 어원이 왔냐면은 축구에서도 많이 쓰이긴 하거든요. 자, 축구장에 골키퍼가 이렇게 하고 막어. 에이, 공이 날라오는 거 막어. 근데 얘래. 골키퍼가 진짜 안 닿는 부분. 이런 부분. 이 부분 진짜 막기 힘들잖아. 그런 부분들, 닿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사각지대라고 해요. 자, 그럼 광각 카메라는 사각지대가 생겨요, 안 생겨요? 줄어요. 그런 효과를 한번 봅시다. 같이 카메라의 효과. 진짜 이거 설명하려고 별짓을 다 한다. 자, 요렇게 우리가 카메라를 내가 이렇게 비추고 있잖아. 자, 왼쪽에 사람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사각지대지? 광각 카메라로 볼게요. 뿅. 보이지? 이렇게 넓은 시야각을 가진 카메라를 광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니? 아우, 백문이 불여일견. 백문이 불여일견은 무슨 말이야? 100번 듣고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훨씬 낫다. 자, 그러니까 사각지대 줄죠? 광각 카메라예요. 광각 카메라는 넓게 보는 거예요. 그럼 잠깐만 여기까지만 한번 보자. 실제 여기서도 카메라가 전후 좌우 있다고 했잖아. 카메라의 위치를 제가 요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일반 카메라는 요렇게 돼서 빛을 요 정도로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광각은요, 카메라가 렌즈가 이렇게 볼록해요. 카메라 렌즈가 볼록해요. 그러면 이때 들어오는 빛은 이렇게도 들어오고 이렇게도 들어오고 이렇게도 들어오고 이렇게도 들어와요. 더 범위가 넓어져요. 자, 요 광각이 요 카메라의 요 부분이라면 여기까지가 광각 범위. 또 여기 있다면 여기까지가 광각 범위. 또 여기 있다면 여기까지가 광각 범위. 여기 있다면 여기까지가 광각 범위. 결국 여기가 커버되고 얘가 커버되고 얘가 커버되고 얘가 커버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부분을 사각지대 없이 촬영할 수도 있어요. 카메라의 위치만 잘 잡는다면. 자, 근데 빛이 렌즈를 지날 때 여기가 렌즈라고 한다면, 자, 이 부분이 렌즈예요. 여기가 렌즈예요. 여기를 지날 때 렌즈 고유의 곡률, 얘들아 곡률이라는 단어는 뭐라고 해석되니? 곡선의 그치 정도, 휘어지는 정도, 여기를 곡률이겠지. 렌즈 곡률. 이 광각은 그래서 이 렌즈의 곡률이 있다 보니까
영상이 중심부는 볼록하고요. 주변은 중심부에서 멀어질수록 휘어져요. 이 옆은 휘어지고 있어요. 영상이 휘어져요. 렌즈의 특징 때문에, 광각의 특징 때문에. 즉 렌즈에 의한 상의 왜곡이 발생합니다. 특징 나왔죠? 그럼 특징만 쭉 서술해 볼까? 광각 카메라 주변을 촬영하는데 광각 카메라의 특징 큰 시야각. 그럼 큰 시야각이 있다. 사각지대가 줄어든다. 근데 이 광각 카메라라고 하는 공률 때문에 중심부는 볼록, 주변부는 휘어짐이 발생한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또 했어요? 왜곡된다. 자, 이 왜곡에 영향을 주는 이 카메라 자체의 특징, 카메라 자체의 특징 맞니? 왜? 카메라, 광각 카메라 렌즈의 특징이니까 그것을 우리는 내부 변수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공률로 인한 왜곡은 내부 변수구나. 하며 왜곡 계수, 뭔가 숫자로 표현을 하나 봐요. 이 왜곡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숫자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 계수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면 걔를 고정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이를 알 수 있다면, 왜곡 계수를 알 수 있다면 모델을 설정하여 왜곡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보정이라는 단어가 뭐니? 포토샵 보정.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하는 거, 더 예쁘게 하고 멋있게 하고 날씬이로도 만들고, 그치? 자, 한편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의 기울어짐 등으로 인해서 한편 또 순서 표지 먼저, 또 한편 순서 표지, 지금 두 개의 순서 표지.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 자체의 기울어짐이네. 그래서 발생하는 왜곡이 또 발생한대요. 근데 어떤 왜곡? 카메라 자체의 기울어짐. 자, 이것으로 인한 왜곡을 외부 변수라고 합니다. 그럼 이 외부 변수로 인한 왜곡도 실제 촬영된 영상, 그리고 실색의 격자판을 비교하여, 실제 격자판과 비교해서 영상에서 격자판이 회전한 각도, 이런 위치 변화. 그러니까 이 격자판이 기준이 되는 거지. 격자판이 이렇게 실색의 그 반듯반듯할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게 카메라의 휘어진 각도라던가 이런 걸 맞추기 위해서 기준이 되어줄 거고, 그 위치, 각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그 기울어진 각도를 다시 한번 보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 변수. 자, 여기까지는 그러면 카메라가 어라운드 뷰를 우리가 촬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어떤 필연적인 문제점이죠. 문제점 몇 가지? 두 개. 내부 변수와 외부 변수. 근데 둘 다 극복 가능해요. 일단 극복했다고 치고, 왜?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는 안 했어. 왜곡 계수, 뭐 몇 도, 각도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냥 극복했다라고 넘어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왜곡 보정이 끝나면, 그러니까 왜곡 보정이 끝나면 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순서지. 촬영하고요, 보정하고요. 자, 이것이 끝나면, 자, 영상 점들에 대응하는 3차원 실색의 점들을 추정이라는 단어는 뭐니? 추정하다. 그렇지, 추측하여 정하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는 거지, 미리. 자, 그런 것을 추정하여 이로부터 원근 효과가 제거된 영상을 얻는 시점 변환이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하대요. 그러면은 원근 효과가 제거된 영상이 이쯤에서 필요하다고 봅시다. 원근 효과 제거.
그럼 앞에 있는 영상들은 원근 효과가 있음. 여기는 원근 효과 없는 영상이 필요한 거지. 카메라가 3차원 실세계를 2차원 영상으로 투영하다. 투영이라는 단어는 또 뭐야? 투영하다 반영하는 거예요. 투사시켜서 이렇게 쭉 빛을 보내갖고 반영시키게끔 투사하여 반영하는 거예요. 거기에 넣어버리면 그래 넣는다는 느낌도 있어. 크기가 동일한 물체라도요. 카메라부터 멀리 있을수록 더 작게 나타납니다. 무슨 차이? 원근 효과죠. 이거 원근법이라는 게 뭐니? 가까이 있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은 크고.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사람은 작고. 한번 보자. 요병. 자, 분명 여기 우리 앞에 놓이는 책상은 다 크기가 동일하지. 실세계에서 보면. 근데 지금 앞에 놓인 책상이 어때? 더 커 보이고 뒤에 있는 책상이 더 작아 보이지? 자, 이게 무슨 효과라고? 원근 효과. 당연히 아는 얘기. 자, 이 원근 효과가 발생하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는 아까 우리 위의 시점에서는 이게 없어야 돼. 아, 원근 효과를 제거해야 돼. 그럼 이제 또 문제점이 있는 거네. 앞에서의 첫 번째 문제점은 이 앞문단에서 첫 문제점은 무슨 문제점이 있었어? 그래, 내부 변수와 외부 변수에 대한 뭔가 왜곡에 대한 문제라면 두 번째는요, 원근에 대한 문제야. 자, 문장의 구도, 문단의 구조는 이런 구도야. 문제점 두 개 다 해소해야 돼. 그 해소 어떻게 했어? 해소하는 과정까지는 세밀하게 안 보여주지만 우리가 지금 쓰는 이 장치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거든. 근데 이거 해소하니까 또 이런 문제점이 있었거든. 이거 해소하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원근을 해소한지 봅시다. 왜곡이 보정된 영상에서 아까 요 왜곡이 촬영됐고 왜곡이 보정된 요 영상에서 몇 개의 점과 대응하는 그 실세계 격자판의 점들을 위치를 알고 있다면, 자, 실세계 격자판이 그러니까 또 기준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기준 역할을 한다면 영상의 모든 점들과 격자판들 간의 대응 관계를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하여 기술할 수 있습니다. 서술할 수 있습니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하면 격자 모양과 격자 간의 상대적인 크기가 실시간에서 동일하게 유지가 되면서 한 평면에 놓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원근을 제거합니다. 원근 효과를 제거할 겁니다. 자, 우리 아까 봤던 이 영상에서 보면, 자, 카메라가 이렇게 보이면, 얘들아, 이거 몇 인치 시점으로 보는 거니? 몇 차원적으로 보는 거니? 왼쪽에 있는 거. 2차원이지? 3차원 아니야? 위에서 그냥 이렇게 평면으로 보는 느낌이잖아. 그치? 2차원적인 거예요. 그럼 우리 실세계는 얘들아 몇 차원이야? 어? 3차원이지? 자, 그러니까 2차원으로 영상으로 나타나는 거. 우리 이 3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근 효과를 제거해서 2차원적으로 2차원 영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순서도 과정도 지금 머릿속에 그려지죠? 촬영을 했어요. 보정을 합니다. 왜곡 보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원근 효과가 제거되는 3차원의 영상을 원근 효과를 제거해서 뭔가 대응을 시켜서 실세계와 대응을 시켜서 2차원 영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때 얻은 영상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이 됩니다. 어라운드 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영상을 합성하면 이런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내용은 간단하네. 그럼 여기서 이제 특징 정리해 봅시다. 좀 두서없이 정리를 했지만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는 세 가지였어요. 세 가지 포인트가 잡혀요. 첫 번째, 촬영된 영상, 촬영했을 당시의 영상. 우리가 좀 전에 이 카메라로 이렇게 비춰봤을 때 그런 느낌. 두 번째는요, 왜곡이 보정된 것, 내부 계수, 외부 계수를 다 따져갖고 보정한 영상. 세 번째는 최종 영상. 그쵸? 그러면 이거를 표라고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 첫 번째 기억은 실제 촬영. 두 번째는 니은은 보정 영상.
C는요. 표시되는 우리 어라운드 뷰 화면 영상. 화면 영상이라는 거는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화면 영상이겠지? 이렇게 차 안에서 볼 수 있는 영상. 그랬을 때, 자, 실제 촬영하면은 왜곡이 있어, 없어? 있어요. 왜곡 있지? 그럼 보정 영상에서는 왜곡이 있어, 없어? 보정된 거잖아. 없어요. 왜곡 있으면 안 되지. 그럼 화면 영상에서도 왜곡은 없겠지? 원근은요? 실제 촬영도 있고. 자, 원근 효과는 실제 촬영할 때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정할 때는요? 보정된 영상에서는요? 있어. 아직까지는 있어요. 화면 영상에서는 없어요. 자, 요거. 요 표를 정리해 주시면은 내용 끝났어. 너무 쉽네. 문제도 풀어볼까? 쉬운데요? 자, 문제 풀어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봅시다. 자, 왼쪽이 얘들아, 여기 왼쪽이 지금 시점이 변화된 어라운드 뷰 영상이지. 우리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최종 결과물. 여기가. 자, 그리고 지금 요 뒤쪽을 촬영하고 있는 요 카메라의 영상인 거예요. 그럼 실제 이거는 실제 촬영 영상이지. 전 보정이 안 된 거예요? 그치. 왜? 왜? 야, 여기가 지금 볼록해 보이지 않니? 뭔가? 게 없어서. 볼록해 보이지? 네. 그리고 야, 실제 이게 차가 이렇게 뒤로 가는데 이렇게 마른 목걸이여야 될까? 사다리 꼴이어야 될까? 아니요? 아니지, 일자여야 되잖아. 우리는 이게 원래 일자여야 되잖아. 근데 지금 사다리 꼴로 표현됐지. 네. 이거 왜 그래요? 휘어짐 때문에, 곡률 때문에 그렇게 발생한 거잖아. 그래, 이거를 좀 비교해 놓고. 원근 효과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원근 효과도 있지. 가까운 곳은 크게. 크게, 여기는 작게. 왜냐면 그치, 이거는 원근 효과 때문에 그래. 여기 있는 돌멩이들 봐봐. 좀 돌멩이들이 좀 커 보이지? 뒤에 있는 돌멩이들은 안 보이지? 앞에 있는 건 안 보이는데요? 앞에 있는 것도 안 보여? 자, 야, 이거 돌멩이. 뒤에 있는 돌멩이. 야, 이거 원근 효과. 물론 돌멩이 크기가 조금씩 다르겠지만, 만약에 이 박스가, 이게 16번 문제에서 나오잖아. 이 박스가 여기 있다면 크기가 얼마나 했을까? 커요. 얘보다는 이만큼 더 컸었겠지. 이렇게 그려졌겠지. 더 크게. 이게 원근 효과. 이건 원근 효과. 상자 여기 있는 후진 밟아도 되지 뭐.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는 거네요. 1번은요. 틀려요. 왜? 하나만 아니라 카메라 하나 틀렸어요. 적어도 3개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혹은 기술이 발달한다면 2개만도 가능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나중에 기술이 발달하면. 왜? 광각이 180도면. 자, 2번. 틀려요. 외부 변수로 인한 왜곡은, 자, 외부 변수로 인한 왜곡은, 이거 외부 변수 얘기네요. 뒤에 부분. 카메라 자체의 특징인 건 곡률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건 내부 변수 얘기지. 네.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없어. 아니, 외부 변수를 어떻게 내부 변수를 해결해? 서로 지금 지칭하는 바가 다르지 않아요? 이해되니? 요 문구? 요 문구 서로 다른 거지? 서로 다른데 특징이지? 내부 변수, 외부 변수를 지금 막 같이 얘를 알면 내부 변수를, 외부 변수를 알면 내부 변수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 3번. 차량의 전후좌우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을 하나의 영상으로 합성한 후 왜곡을 보정한다. 순서가 다른 것 같은데 처음에 뭐부터 해야 돼? 보정하고. 그렇지, 보정하고 왜곡 보정하고 나서 합성하는 거예요.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건 순서가 잘못됐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나중에 학교 시험에서는 이거 순서 바로 잡은 다음에 여러분한테 주겠지. 그러니까 답을 외우지 마. 이 답은 바꿀 거야. 이거 순서 제대로 이제 바꿔준 다음에 원래 맞는 선택지를 준 다음에 여러분 또 바꾸지 않을까? 학교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세요 라고 한 다음에 한 4개 정도를 맞게끔 다 바꾼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했잖아 지금까지. 1학년 때 그렇게 징검다리 1학기 때까지 징검다리 다 그렇게 나왔잖아. 자, 4번. 영상이 중심부로부터 멀어지는 크기 휘는 왜곡 모델을 설정하여 보정할 수 있다. 맞니? 맞아요. 그렇지. 왜곡 모델을 설정하면 된다라고 여기서 나왔죠. 내부 왜곡 모델을 설정하여 보정할 수 있다. 맞네요. 5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5번이요. 안 봤어요. 4번이 맞아서. 아니야. 봐야지. 3차원이고. 3차원이 아니죠.
자, 여기서도 가로 한번 쳐볼까? 위에서 내려보는 시점에 영상에 있는 점들은 3차원 좌표로 표시된다. 3차원이니? 아니요. 2차원이지? 카메라 시점은요? 카메라 시점은 3차원 영상이지. 다른 건 맞아. 근데 여기가 틀린 거야. 다른 건 맞아. 그러니까 여기가 2차원으로 표시된다라고 했으면 이거는 선택지가 맞아버려요. 숫자 하나만 바뀌어도. 이해됐어? 네. 자, 기억, 니은, 디귿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이에요. 이거는 바로 풀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자, 적절한 거니까 그래도 우리 적절하지 않은 걸 타고 올라가 봅시다. 1번. 기억에서, 자, 기억에서 우리 기억 위에 써놓고 실제 촬영. 기억은 실제 촬영이지. 니은은 보정 영상. 3번은요? 최종 영상. 그럼 잠깐만, 우리 눈에 보정 영상은 보일 일이 있나? 아니요. 보일 일은 없는 것 같아. 그치? 알아서 왜곡 보정을 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다. 그치? 자, 기억에서 광각 카메라를 이용하여 확보한 시야각은 니은에서 작아진대. 시야각 작아지면 뭐가 생겨? 사각지대 생겨. 사각지대 생기면은 어라운드 뷰에서는 안 되겠지? 다 보여야 되지? 작아지면 안 돼요. 시야각이 작아지면 안 돼요. 시야각은 뭐라고 해야 맞는 답이 되겠니? 커져요. 니은에서 커져도 안 돼. 에서 유지되는군. 그렇군. 알겠지? 유지되는군 이라고 바꿔야 맞아. 자, 2번. 니은에서는 보정 영상에서는 기억 실제 촬영과 마찬가지로 공통점이네. 공통점.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격자판이 작아 보이겠군. 이거 무슨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야? 원근 효과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정리했을 때 원근 효과 둘 다? 오케이. 여기 원근 효과, 원근 효과 있었죠? 답은 2번이네요. 원근 효과 있겠군. 그럼 자, 이것도 우리 오답으로 바꿔볼까? 어떻게 하면 오답으로 바뀌어? 기억과 달리 이러면 틀려버리지. 오케이. 그런 것들도 대비. 자, 3번. 니은에서는 보정 영상이 우리 눈에서는 안 보이겠지만, 자, 기억에서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에 따른 렌즈의 곡률 변화로 생긴 휘어짐이 보정되겠군. 기억에서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에 따른 렌즈의 곡률 변화, 이것도 섞어놨다, 얘들아. 여기서 보정된다는 거는 맞아. 니은에서 보정되는 건 맞지만, 봐봐. 렌즈와 격자판 사이 거리에 대한 부분은 무슨 효과 관련된 거야? 렌즈와 격자판 사이 거리. 그치, 이건 원근 효과예요. 근데 이 원근 효과 뒤에 렌즈의 곡률 변화로 인한 생김의 휘어짐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원근 효과가 아니죠? 내부 변수지. 그러니까 원근 효과와 내부 변화를 거리에 따른 원근 효과에 따른 내부 변수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해버렸어. 틀리지? 아무 말 대잔치지? 그치? 근데 그럴듯하게 쓴 것 같아. 대충 읽었으면 아씨 뭐지?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읽었으니까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 자, 니은 실색의 격자판을 비교하여 격자판의 위치 변화를 보정한 디귿은 디귿 맞니? 보정한 영상이니까 이미 얘가 디귿은 보정한 영상은 이미 얘가 보정 영상이어야 되잖아. 그치? 여기가 니은이어야죠. 그러면 여기는 니은이 아니라 기억이 들어가야 되죠. 실제 촬영한 영상과 격자판을 비교해서 보정한 영상 니은은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야 되지. 그러면 맞는 답으로 다 바꿔볼까? 맞는 답으로 여기 이렇게 바꿔볼까? 기억과 니은은 카메라의 기울어짐에 의한 왜곡을 바로잡은 것이겠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이거 무슨 변수? 카메라의 기울어짐 외부 변수. 뭐냐? 왜? 준규야 진짜. 준규야 수업 시간에 야구를 치는 건 아무리 그래도 좀 아니지 않나? 야구 보고 있었어? 자, 어디? 야구를 안 치니까 야구를 치는 건 좀 아니야? 괜찮아. 어디 몇 대 몇이야? 야구 루트야? 야, LG 이기고 있니? 아씨. 빨리. 이거 개빨개졌다. SSG 지고 있니? 아, 씨. SSG 져야 되는데. 그래야 준규가 오는데.
그래야 준규가 전못 짜는데. 아 그래? SSG 편이야? 제일 근본 없다 준규야. 어? 야, 막 근본이 어딨어, 임마. 나 LG 팬이거든. 나 어린이 야구단도 LG 어린이 야구단 출신. 준규야, 저기다. 준규야, 저기야. 자 5번. 자 니은에서 렌즈에 의한 상해 왜곡 때문에 격자판의 윗부분은 갈수록 격자가 크기가 더 작아 보이던 것이 디귿에선 보정되었겠군. 무슨 말이냐? 이거 어디가 틀린 것 같아? 이거 확실히 한번 저 어딘지 찾아보자. 압니다. 어디? 니은에서 틀렸어요. 니은에서 보정 영상이지. 상해 왜곡이 아니야. 이거는 상해 왜곡이 없잖아. 그럼 보정 영상에서 상해 왜곡 때문에 격자판의 윗부분으로 갈수록 크기가 더 작아 보이는 거 이거 무슨 효과? 원근 효과. 근데 원근 효과가 왜 일어나? 렌즈에 의한 상해 왜곡 때문이니? 내부 변수 때문이니? 아니야 이건 실세계의 우리 그거잖아. 내부 변수 때문에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틀렸지. 이거는 관련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지문에서 얘들아 여기만 싹 지워볼게. 여기 싹 지워볼게. 이러면 어떻게 되니? 맞아요. 니은에서 격자판의 윗부분 원근 효과가 있던 것이 디귿에서 보정되겠군. 맞아요. 맞아. 이러면 맞아버려. 알았지? 요 지문에서 앞부분만 싹 날려도 맞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다 확실하게 이해했느냐? 틀린 것은 맞는 것으로도 고쳐주고. 그렇지? 넘어갑시다. 16번. 자, 이 장면 자체가 지금 앞부분만 딱 장면을 자른 거예요. 어떤 장면이냐면은 아까 여기에서 여기만 보여준 거예요. 여기만 보여준 거예요. 여기에는 그러면 지금 뭐도 있다고? 박스도 있고 뭐 박스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 영상은 아니죠. 다 보정되고 원근 고쳐진 영상인 거죠. 자, 장치가 장착된 운전자에게 제공된 영상입니다. 차량의 전반의 바닥에 그려진 4개의 도형에서 그러면 자, 요거는 아까 기역, 니은, 디귿에서 디귿 영상이라는 거지. 이 디귿 영상의 특징, 왜곡 보정은 되어 있고 원근 효과는 없을 거예요. 그쵸? 시점은 3인칭이고 3인칭이래. 2차원. 자, 요 특징이네. 자, 차량의 전방 바닥에 그려진 4개의 도형이 있습니다. ABCD가 있습니다. ABCD가 있으니까 얘네들은 자, 이렇게 그려졌던 건 지금 크기가 어떠한 거니? 크기가 같다. 여기 길이는 다르다. 자, 그래서 C와 D는 직사각이 있고 크기는 같다. 그리고 영상 속에 이미 한 점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막 다 다형식해서 원근 효과를 잡았다는 걸 거야. 그러면 자, 16번 가서 1번. 원근 효과가 제거되기 전의 영상에서는 여기 영상이겠지? C는 윗변이 아랫변보다 긴 사다리꼴 모양이었다. 어디가 틀렸니? 사다리꼴 모양이 아니라. 사다리꼴 모양 맞아요. 길이가 잘못됐지. 네. 윗변이 사다리꼴 모양이 아니라 맞아요. 윗변이 아랫변보다 길면 안 돼. 왜? 윗변이 아까 우리 카메라에서 찍어봤잖아. 카메라에서 찍었을 때 윗변이 어때? 저기 멀리 있을수록 짧았지? 그러면 이거 윗변과 아랫변을 서로 바꿔주면 정답이 돼요. 맞는 답이 돼버려요. 이해된 사람? 이해됐니? 네. 안 된 사람 조용히 저한테 물어보세요. 조용히 영상으로 하고 있게요. 영상으로 또 볼 거야? 자, 시점 변화 전의 영상에서는 자, 시점 변화 전에 요 영상이지. 요 영상에서는 D와 D는 C보다 더 작은 크기 가까운데 더 크겠지. 틀렸네요. 짜스 맞았다. 그냥. 자, A와 B, 자, 요 줄, 길이가 다른 요 줄은 P와 Q의 대응에 이용하여 바닥에 그려진 도형의 크기가 유지되도록 한 평면에 놓은 것이다. 뭐가 틀렸냐, 이건? 야 찬호아 진짜 선생님 앞에서 개소리라니. 멍. 새끼는 안 했어. 멍. 무너진 조건. 멍. 빨리. 야, 이용하여 바닥에 그려진 도형의 크기가 유지되도록 한 평면에 놓은 것이다. 어디가 틀렸어? 확실히 찾아보자. 바닥에 그려진 도형과 크기가 유지되면 다른 말로 바꿔볼까? 맞는 답으로 바꿔볼까? 크기가 유지되면 안 돼요. 변하지 않고 바뀌도록.
대응되도록. 그러니까 도형의 크기가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대응시켜서 상대적인 대응을 시킨다고 했었잖아. 맞죠. 미안해. 다시 보고 오자. 자, 위치를 알고 있다면 대응 관계를 이용하여 기술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크기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이라고 했어. 우리는 지금 요것만 보고 했잖아.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근데 앞부분 얘들아 상대적인 크기까지 있어야 돼. 이 말은. 상대적인 크기가 유지된다라는 거는 대응한다란 말이야. 이 말이. 여기서 이제 다들 나락으로 가거든. 아니 선생님 여기 지금 유지된다라고 나왔잖아요.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거 나왔잖아요. 그럼 3번도 맞는 거 아니에요? 여기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했으니까. 아니야 크기가 유지되는 거야. 이거는 크기 유지. 근데 봐봐 앞에 얘는 크기 유지가 아니야. 상대적인 크기 유지야.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아 달라. 상대적인 크기 유지. 상대적인 크기 유지는요 서로 비례를 관계를 해서 대응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 도형의 크기만 그냥 유지가 되게끔만 그린다는 얘기야. 전혀 다른 말이야. 얘들아 서술어는 똑같지만 뭐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덜 돼서 오케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요새 유지가 또 이런 또 단어로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긴 하지. 자, 아무튼 자 우리가 선택지에서 선생님 제가 보기에는요 여기서 크기가 유지된다라는 이 말이 분명히 지문에서도 나왔거든요. 여기 동일하게 유지된다. 크기가 동일하게 유지된다. 그래서 저는 이게 틀린지 모르겠어요. 왜 틀린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자, 이 문맥은요. 대응 관계를 나타낼 건데 그 대응 관계는요. 상대적인 크기가 유지되게끔 유지해 주는 거예요. 상대적인 크기를 계속 유지를 해 주는 거야. 자, 이 말은 즉슨 자, 비례식을 써볼까요? 하나는 크기가 100cm인 애를 하나는 90cm인 아이 키가 그래 90cm라고 하자. 자, 이 사람들을 이 인형이라고 할게. 이 피규어를 10분의 1로 줄이고 싶어. 그럼 얘는 몇 cm가 돼? 얘는 10cm가 되겠지? 그럼 이 오른쪽에 90cm짜리는 9cm짜리로 줄어드는 게 얘네들의 상대적인 크기가 유지되는 거잖아. 아, 이해됐어? 자, 얘네들의 상대적인 크기를 이렇게 동일한 비율로 줄여서 유지시키는 게 이 지문의 말이에요. 대응 관계를 그대로. 근데 선택지의 말은 무슨 말로 써 있어? 100cm, 90cm. 그래, 그냥 그 크기를 유지한대. 크기 유지를 어떻게 이거 100cm짜리 그냥 하면 어떻게 크기를 유지하냐? 여기는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면은 맞는 선택지가 돼? 도형을 상대적인 크기가 유지되도록. 혹은 도형을 크기가 대응되도록 한다거나 혹은 상대적인 크기가 유지되도록이라고 분명하게 써줘야 돼요. 그냥 크기가 유지돼 버리면은 이상하지. 저 크기가 엄청 클 텐데. 상대적인 크기가 되거나 혹은 대응되도록이라는 말로 좀 바꿔줘야 돼요. 자, 4번. 자, B에 대한 A의 상대적인 크기는 또 이제 B를 가서 봅시다. B는 뭐예요? 길이, 긴 거. A의 상대적인 그래. 여기서도 상대적인 크기라고 했잖아.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하여 시점 변환하기 전에 영상에서보다 더 커진 것이다. 누가 더 커졌대? A가 커졌대? B가 커졌대? A가 더 커졌대. A가 더 커짐. 어떤 영상에서? 지금 요 D 영상에서. 그럼 B는 상대적으로 작아짐. 그럼 왜? 여기서는 왜? 그치, 원근 효과가 여기서는 있었잖아. 여기서는 원근 효과들이 다 있기 때문에 멀리 있을수록 얘들은 어떻다고? 더 작게 보여요. 그쵸? 그래서 시점을 변화하기 전의 영상은 어디 영상? 이 영상. 이 영상에서 멀리인 것은 조금 더 시점 변환하면서 크기를 좀 더 키우는 거지. 그쵸? 그래서 4번이 맞아요. 4번까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풀었니?
네. 원근 효과를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지 이거는. 그래서 자 원근 효과가 있을 때는 얘가 자 만약에 다시 자 길이가 요게 A예요. 이게 B예요. 근데 이게 기억과 니은의 실제 촬영 영상이라고 한다면 이미 얘는 원근 효과가 있는 거죠. 원근 효과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작게 표현된 거예요. 누구보다? 얘보다. 그럼 이거를 자 실제 우리 어라운드 뷰 영상 그 디귿의 어라운드 뷰 영상으로 하면 원근 효과가 제거되면서 더 작게 된 표현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길게 표현해야 돼요. 얘가 늘어난 것보다. 그래야 이 원근 효과가 제거된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제 촬영이 눈앞에 우리가 딱 봤을 때 얘가 5cm라고 한다면 얘가 7cm라고 한다면 얘가 이렇게 표현됐을 때 얘가 7cm로 동일하더라도 얘는 6cm로 표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그래야 원근 효과가 제거된 거니까. 조금 더 길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더 멀리 있는 것들이. 자, 5번도 P가 A 위에 한 점이라고 한다면 A는 P에 대응하는 실색의 점이 시점 변화를 통해 선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냥 점인데. 그치? 그냥 점이지? 뭐 점이 선으로 가진 않죠. 그냥 점은 점이에요. 여기 17번 답 뭐예요? 17번 이제 하자. 자, 이럴 때 우리가 여기 A에 대한 주어 소수를 다 써주라고 했었죠. A 주어. A 주어. 빛이 빛이. 렌즈를 지나다. 자, 요 문장이네. 자, 그러면 이때 지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렌즈를 지나는 거죠. 목적어가 있어요.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네. 그럼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는 서술어 자릿수로 먼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술어 자릿수로 날리면 하나가 날아갈 것 같아. 자, 버스는 교차로를 지나다. 슬픈 감정을 지나다. 정오가 지나다. 온도가 어느 점을 지나다. 마음이 뭔가 힘든 고비를 지나다. 마음이 주어가 여기서 빠졌지. 그러면은 일단 얘는 한 자리 서술어로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정오가 지나다. 정오가 뭘 지났지 않았지? 얘는 서술어 자릿수로 하나 골라줄 수 있을 거고. 제가 어휘 문제 풀 때 세 가지 방법 알려드렸죠. 서술어 자릿수. 이거는 문장 성분 파악하는 거. 유의어. 그리고 속성. 속성 유의어도 한번 해볼까? 동생이 탄 버스는 교차로를 지나다. 교차로를 통과하다. 빛이 렌즈를 통과하다. 유의어 맞네. 자, 밑에도 그것은 슬픈 감정을 통과하다. 아닌 것 같아. 물의 온도가 어느 점을 통과하다. 내려갔다라는 거지. 그치? 어느 점보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말 쓰지. 힘든 고비를 지나다. 힘든 고비를 통과하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통과하다라는 것 자체가. 자, 속성. 빛이 렌즈를 지난 거는 어떤 속성이니? 추상적인 속성이니? 물리적 속성이니? 오케이, 난 물리의 한 표. 그치? 빛의 파장으로 인한. 자, 버스가 교차로를 통과하는 거는 물리적인 거니? 추상적인 거니? 물리적인 거지. 오케이, 물리적인 속성. 힘든 고비를 지난 거는 물리적으로 내가 어떤 고비를 지났니? 아니지, 관념적으로 나 이거 힘들어 라고 생각하는 추상적인 속성. 그럼 얘도 지워지고 얘도 지워지고 얘도 지워지고 얘도 지워서 남는 건 1번. 자, 요렇게 세 가지 카드를 다 써보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풀어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자, 요 지나다라는 문제가 우리 기존의 징검다리 수능국어가 학교에서 출제를 했을 때는, 자, 이렇게 지나다라는 단어에서 어떤 걸 줄 거냐면은, 요런 부분들, 다른 예문들, 밑에 다른 예문들을 우리한테 줄 거예요. 똑같이 지나다라고 나오더라도. 알겠지? 그래서 그 예문들을 우리가 선생님이 제가 정리해서 나중에
문제화 할 테니까 그때 한두 문제 풀다 보면 기억날 거야.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건 내가 이제 뭐 쪽집게처럼 찝어내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실패하면 틀려야 돼? 아니 이 방법을 알아야 된다고. 이 방법 서술어 자릿수를 대응시켜서 문장의 서술어 자릿수가 달라진 거 골라내기, 유효어로 바꿨을 때 비슷한 말로 넣어보기, 그리고 속성까지도 따져보기. 이렇게 하면은 웬만한 어휘 문제는 다 풀려요. 알겠죠? 근데 가장 좋은 건 느낌적인 느낌으로 푸는 게 제일 좋지. 그만큼 어휘력이 발달한 친구들이 좋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징검다리 수능 국어는 다 끝났고, 자,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다시 한번 제재, 주제 이런 보면서 정리 한번 해야 되는데, 이 정리는 아마 여러분들 오늘이나 내일 뭐 토요일까지 정리 안 되면은 공부 안 할 거잖아, 그치?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시험 기간 돌입하고 뭐 직보다 정신 없을 거고 하다 보면은 국어는 금요일 날에 피면은 가장 빨리 피는 거 아닐까? 일요일 날 피지 않을까요? 일요일 날? 야, 아니 뭐 월요일 아침에 야, 월요일 아침 와 월요일 아 국어 한번 보고 가야겠다. 볼래?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금요일부터 할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 날까지 할 거고 월요일 날까지 직보한 다음에 화요일 날 시험 볼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거 뭐지? 일단 금요일 날은 내용 정리. 내용 정리 스스로 하게끔 할 겁니다. 스스로 정리해서 지금까지 과제했던 것들처럼 바로 내라고 할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내용 정리 스스로 하고 정리가 되면은 이때 이제 문제를 주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오면 일요일날 문제풀이도 하고, 그리고 이때 또 다시 직보하면은 조금 더 한 2회독, 3회독 하면서 문제가 정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교과서 부분은 교과서 지문 내용 많죠? 그래서 정리가 우선이 아니라 얘는 문제풀이가 우선이야. 문제 풀면서 정리. 근데 이 징검다리 부분은 정리하고 변형 문제. 문제 변형. 여러분들 문제를 변형시키기도 하면 좋아. 내가 변형 문제를 물론 드리겠지만 스스로가 맞는 거를 틀린 거를 맞게끔 고쳐보고. 알겠죠? 그런 과정이에요. 자, 특히 이 정리 부분 파생 상품 너무 어렵다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별로 어렵지도 않아. 이거 정리 한 번만 제대로 해봐. 알겠죠?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